눈 수술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라인 모양이 달라지는 것 같나요? 눈을 감으면 불편하거나 당기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혹은 처음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다르다 하고 느껴지시나요?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내 얘기 같은데 하고 느껴지신다면 잠시 이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쌍꺼풀이나 눈매 교정은 굉장히 흔한 수술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라인이 달라 보이거나 눈을 감을 때 당기는 느낌,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상 회복 과정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재수술을 고민해야 하는 신호인지 스스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재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첫 수술보다 더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결정을 오래 미루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재수술이 어렵거나 위험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시점에 필요한 부분만 바로잡아주면 처음보다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떤 변화가 재수술을 고민해 볼 만한 신호인지, 재수술이 가능한 눈과 어려운 눈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전문의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면 초반에는 누구나 붓기가 있고 라인도 일정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 1, 2개월 동안은 변화가 있더라도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시기가 지나도 같은 불편함이 계속되거나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을 고민해 볼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는 라인이 지나치게 두껍거나 반대로 너무 빨리 풀리는 상황입니다. 수술 직후에는 붓기 때문에 높아 보일 수 있지만 3에서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어색하게 두껍다면 처음 디자인이 눈의 구조와 맞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방 풀려버리는 경우는 고정이 약했거나 눈두덩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 뜨는 힘의 비대칭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쌍꺼풀과 눈매 교정을 함께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좌우 눈이 자연스럽게 비슷해지는 것이 정상인데 한쪽은 졸려 보이고 한쪽은 유난히 크게 떠지는 차이가 계속된다면 근육 교정이 부족했거나 너무 강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면 재교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눈을 감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입니다. 초기에는 당김이나 묵직함이 자연스럽지만 몇 달이 지나도 찝히는 느낌이 계속되거나 라인 아래가 움푹 패여 보인다면 수술 과정에서 조직이 과하게 당겨지거나 지방이 너무 많이 제거된 경우일 수 있어 기다리기보다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재수술을 고민해 볼 만한 신호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눈이 재수술을 해도 괜찮은 상태인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재수술은 단순히 모양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이 다시 수술해도 잘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붓기나 당김이 충분히 가라앉았는지, 내부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보통 첫 수술 후 3에서 6개월이 지나면 조직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내부도 안정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재수술이 가장 안전합니다. 라인이 풀리거나 비대칭이 생기거나 지나치게 두꺼운 라인처럼 문제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교정이 잘 되는 편입니다. 반대로 눈이 여전히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절개 부위가 민감하고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라면 바로 재수술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재수술을 하면 흉터가 더 두꺼워지거나 내부가 더 많이 유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번 수술을 반복해 피부의 여유가 거의 없어진 경우처럼 눈이 지금 쉬어야 하는 상태라면 시간을 두고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막상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마음속 걱정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수술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수술 횟수가 아니라 지금 눈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입니다. 내부가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많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조심해야만 하지만 오히려 구조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서 처음 수술보다 교정이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재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위험하거나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흉터에 관한 걱정도 많지만 재수술이라고 해서 흉터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기존 절개선을 그대로 활용해서 새로운 흉터를 만들지 않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껍게 남아있던 절개 흉터가 오히려 얇고 덜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매우 깊은 흉터나 조직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로 정리되는 경우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재수술은 라인을 다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처음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 구조를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 눈이 가장 안정된 시점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교정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왜 두꺼워졌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꺼운 라인은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나뉩니다. 첫째, 붓기가 오래 남아있는 경우. 이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라인 디자인 자체가 너무 높게 잡힌 경우. 이 경우에는 라인을 낮추기 위해 기존의 매듭을 풀고 자연스러운 높이로 낮게 고정하며 눈매 교정을 함께 시행합니다. 셋째, 내부 조직이 과하게 당겨져 있거나 유착이 강하게 생긴 경우, 이때는 단순히 라인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붙어 있는 조직을 먼저 부드럽게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부와 근육의 두께, 지방의 양, 상안검 거근의 위치 등 개인별 구조에 따라 가능한 라인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얇게 만들 수 있는지는 개인 진단 후에 결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처음보다 더 자연스럽고 가벼운 라인으로 충분히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재수술이라고 해서 첫 수술보다 부작용 위험이 무조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재수술이 가진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재수술은 이미 한번 수술한 조직을 다시 다루는 과정이라 내부에 유착이 있거나 당겨진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요인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디를 건드리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수술일수록 의료진의 경험과 섬세한 판단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부작용 위험은 수술실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초기 관리에도 크게 좌우됩니다. 재수술 후 첫 1, 2주는 내부가 다시 자리 잡는 시기라 눈을 세게 감거나 비비는 행동,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자는 자세, 무거운 운동이나 사우나 같은 열 자극은 라인이 흔들리거나 유착이 다시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냉찜질, 온찜질 시기를 정확히 지키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수술 자체가 더 위험해서가 아니라 지금 눈 상태에 맞는 계획, 경험 있는 의료진의 판단, 그리고 초기 회복기의 관리가 잘 맞아 떨어지는지가 부작용 예방을 결정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재수술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쌍꺼풀 재수술은 결국 라인을 다시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처음에 어떤 이유로 문제가 생겼는지를 정확히 찾아서 그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결정하기보다는 지금 내 눈이 어떤 상태인지 충분히 살펴보고 가장 안정적인 시점에 교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재수술을 고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눈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고 해결 방법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직접 눈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